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짱박사입니다. 경제학 어렵다고만 생각하셨죠? 사실 우리 일상의 모든 선택 속에 그 원리가 다 숨어 있거든요. 오늘은 그 비밀을 풀어보는 첫 시간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지도처럼 그려보는 아주 신기한 방법, 무차별 곡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중구 최승주 교수님의 명저 미시경제학을 길잡이 삼아서 아주 쉽고 재밌게 한번 파헤쳐보죠. 여러분,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치킨? 피자? 이런 고민 맨날 하시죠? 바로 이 단순한 고민 속에 우리 각자의 선호도,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행복 지도가 숨어 있다는 사실. 오늘은 바로 그 지도를 함께 쭉 펼쳐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선택의 원리를 분석하는 핵심 도구, 바로 무차별 곡선이 대체 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이름만 들으면 좀 딱딱한데 사실 뜻은 아주 간단해요. 말 그대로 차별이 없는 곡선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이라는 건요, 나에게 똑같은 수준의 만족감을 주는 상품 조합들을 쭉 연결한 선이에요. 여기서 만족감을 경제학 용어로 좀 있어 보이게 효용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 선 위에서는 피자의 판에 치킨 3조각을 먹나, 피자 2판에 치킨 1조각을 먹나, 내 행복의 크기는 완전히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뭘 골라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무차별 곡선은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지도를 만들어요. 이게 마치 산의 높이를 보여주는 등고선 지도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만족도 지도, 즉 효용 지도만 있으면 어떤 선택이 우리에게 더 큰 만족감을 주는지 그냥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행복 지도를 제대로 읽으려면 아주 중요한 4가지 기본 규칙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여러분도 이 지도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바로 이 4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선택지는 이 지도 위에 다 표시할 수 있고요. 둘째, 곡선은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데 하나를 더 얻으려면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하니까요. 셋째,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더 행복하다. 이건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 원칙 때문에 아주 당연한 얘기죠. 그쵸? 근데 마지막 넷째, 두 곡선은 절대 서로 만나면 안 된대요. 이건 왜 그럴까요? 네, 바로 이 부분, 왜 교차하면 안 되느냐, 이게 학생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만약에 얘네들이 만난다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그럼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지 그림으로 제가 명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두 곡선이 A점에서 딱 만났다고 쳐봐요. 그럼 첫 번째 곡선을 보면 A랑 B는 같은 선 위에 있으니까 만족도가 같겠죠? 그리고 두 번째 곡선을 보면 A랑 C도 같은 선 위에 있으니 만족도가 같아요. 그러면 A랑 B가 같고 A랑 C가 같으니까 B랑 C도 만족도가 똑같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림을 한번 보세요. C점보다 B점이 상품은 훨씬 많죠? 많을수록 좋다는 원칙에 따르면 당연히 B가 C보다 만족도가 높아야 하는데 방금은 둘이 같다면서요? 이거 완전 말이 안 되죠? 바로 이런 논리적 모순 때문에 무차별 곡선은 절대로 서로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성격, 바로 곡선이 원점을 향해서 이렇게 볼록하다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럴까요? 보통 사람들은 한쪽에 몰빵하는 극단적인 조합보다는 G나 H점보다는 F점처럼 여러 상품을 골고루 섞은 조합을 더 좋아하거든요. 이런 다양성 선호 현상이 바로 곡선의 볼록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행복 지도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비밀을 파헤쳐볼 시간인데요. 바로 이 곡선의 기울기에 숨겨진 의미예요. 경제학에서는 이 기울기를 아주 중요한 개념인 한계 대체율, 영어 약자로는 MRS라고 부릅니다. 한계 대체율?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내 마음속의 교환 비율이에요. 똑같은 만족도를 유지하면서 쌀 한 단위를 더 얻기 위해 내가 옷을 몇 단위까지 포기할 수 있는지 그 비율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 값은 그래프에서 특정 지점의 접선의 기울기로 나타납니다. 수식으로 보면 마이너스 델타 x분은 델타 y 이렇게 나오는데 수식만 보면 머리 아프죠. 여기서 델타는 변화량이란 뜻이고요. 결국 그냥 기울기 값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단순한 수식 뒤에 숨은 진짜 뜻입니다. 이게 바로 소비자의 마음을 읽는 열쇠가 되거든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기울기가 대체 내 마음이랑 무슨 상관이냐? 이게 핵심이죠. 이 기울기는요,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순도 100%내 마음 속의 주관적인 교환 비율을 나타내요. 나한테 쌀 한 단위가 옷 몇 단위의 가치랑 맞먹는지를 보여주는 나만의 가치 평가인 셈이죠. 이 한계 대체율의 진짜 정체는요, 바로 두 상품의 한계 효용의 비율입니다. 한계 효용이라는 건 그거 하나 더 먹었을 때 추가로 느끼는 만족함이거든요. 만약에 나한테 쌀 한 단위의 한계 효용이 10이고 옷 한 단위의 한계 효용이 5라고 해봐요. 그럼 한계 대체율은 2가 되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 나한테 쌀 한 단위가 주는 추가 만족감이 옷 한 단위가 주는 추가 만족감보다 2배 더 소중하다 이런 뜻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소비자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 가치, 즉 한계 대체율이랑 시장의 객관적인 가치, 즉 가격 비율을 비교해서 내 만족을 가장 크게 만드는 최적의 지점을 찾아내는 거죠.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자, 그럼 이 마음속 교환 비율, 한계 대체율이 항상 똑같을까요? 에이, 그럴 리가 없죠.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법칙, 바로 한계 대체율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숨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세요. 곡선을 따라 오른쪽 아래로 쭉 내려오면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되죠? 맞아요, 완만해지죠. 이게 뭘 뜻하냐면요. 쌀이 아주 귀한 시점에서는 쌀 한 단위를 얻기 위해 옷을 무려 2단위나 포기할 수 있지만 쌀이 이미 넉넉한 F점에서는 쌀 한 단위를 위해 옷을 겨우 3분의 2단위밖에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는 뜻이에요. 간단히 말해 내가 가진 게 많아질수록 그 물건의 가치는 나에게 점점 작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계 대체율 체감의 법칙이고요. 이게 바로 아까 봤던 무차별 곡선이 왜 원점을 향해 볼록하냐는 질문에 최종 답변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로 딱 연결되죠? 물론 세상 모든 사람의 취향이 다 똑같진 않잖아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도 항상 저렇게 예쁜 볼록한 모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경우 몇 가지만 간단히 살펴볼까요? 자, 왼쪽은 코카콜라냐 펩시콜라냐처럼 뭘 마시든 만족감에 전혀 차이가 없는 완전 대체제의 경우예요. 교환 비율이 항상 일정하니까 무차별 곡선이 직선 모양이 되고요. 반면에 오른쪽은 왼쪽 신발과 오른쪽 신발처럼 항상 같이 짝을 맞춰 써야만 의미가 있는 완전 보완제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특한 L자 모양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배웠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딱 정리하고 여러분이 우리 일상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핵심만 딱 기억하시면 여러분은 오늘 소비자 선택 이론의 첫 단추를 아주 완벽하게 꿰신 겁니다. 소비자의 마음을 지도로 그리고 그 기울기를 통해 마음속 가치까지 읽어내는 법을 배우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질문입니다. 점심 메뉴를 고를 때 비싼 커피 대신 좀 더 저렴한 걸 마실까 고민할 때 우리는 모두 무의식적으로 이 한계 대체율을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선택 속에 숨어있던 내 마음속의 교환 비율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경제학의 눈으로 여러분의 하루를 돌아보면 훨씬 더 흥미로운 것들이 보일 겁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